시의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 당론에 따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시민들한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 그 과정들을 시의원들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한 번 더 겪어보고 경험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정말 정확하게 해내도록, 우리가 쓴 돈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인터뷰 맡게 된 공주대에 재학 중인 주얼리 금속공예과 배한비 씨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8대 시의원이었고요. 현재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정종순 시의원 예비후보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의회에는 어떤 권한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일 큰 것은 역시 예산안이라고 봐요. 네, 1년 동안 공주시에서 쓰이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 예산을 처음에 공주시에서 짜고 나면 그게 저희가 시의회에서 저희가 그거를 통과시켜줘야만이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예산안 짠 거를 저희가 심사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그러면 잘 썼는지,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그걸 다시 감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든다고 하면 시의원은 공주시에서만 해당이 되는 시조례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 5번째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저희가 시정질의라고 해서 시의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5분 발언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개선하고 싶은 거라든가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거 또는 잘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칭찬을 하고 싶다던가 그런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예 그냥 딱 관광에 집중된 도시라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농업 중심의 도시라거나 하면 그 예산을 한 군데 집중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공주시는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도농복합도시? 네. 도시형에다가 플러스해서 농업도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죠. 그죠. 네. 거기에다가 공주는 계룡산이라든가 이런 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임업 산업들도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문화관광자원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문화관광에만 쏟아붓기에도 농촌도 있고, 그쵸. 네, 농촌도 있고 기업이 대기업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도 살려야 되고, 네, 거기다가 저희는 일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학이나 일반 중고등학교도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도 꽤 되겠죠. 공주대가 국립대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학교하고의 그런 협조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을 골고루 나눠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는 건데요. 공주시나 공주시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무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해요. CCTV를 집에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게 됐을 때는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적정한 가격으로 했는지, 그거를 공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했는지, 또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실 저희가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찾고 나면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게 잘못됐었구나 하고 담당 공무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유사한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사업은 이렇게 잘못됐었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서는 지금은 반영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약간
오답노트 개념도 어느 네, 정도 맞습니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웠는데 네, 그 말이 맞네요. 오답노트.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조례 제정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해요. 네. 하나는 집행부에서 직접 네. 조례를 발의를 하실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시의원들이 하실 수가 있고 네. 또 세 번째로는 시민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저 조례를 발의를 한다고 하면 네. 입법 예고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한번 거쳐요.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리게 되는데요.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의회에서 심의에 통과를 해야지 그 조례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시민이 발의해도 그렇고 그 시청에서 발의를 해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권한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이유가 의회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최종 결정권은 이제 의회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이제 저희의 투표권을 이제 잘 행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정 질의라는 건 정확히 뭔가요? 네, 시의원이 시장님하고 1대1로 질의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시정질을 이번에 했었던 거는 공주페이하고 배달앱이었어요. 공주페이요. 네. 저도 요번에 받아서 쓰고 있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네. 10% 할인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이 중요해요. 네. 10% 할인을 받고 계신데 그 10% 할인 받는 것 중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할인율이 꽤 컸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줄어들 예정이에요. 그 10만 원이 전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면 지금은 나라에서 점차적으로 그거를 줄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똑같은 할인율을 유지하려고 하면 공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계속 늘겠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여기에다 더 투입을 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또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시정질을 했었습니다. 그럼 의원님은 이제 복지, 문화, 경제 다방면으로 이제 네. 질의를 하셨네요. 다 전문 분야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소한 자료를 찾아보거나 전문가들에게 상의를 해볼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따로 해야 됩니다. 시의원이 되려면 이제 팔방미인이 돼야겠네요. 네, 사실은 그래요. 네.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요. 저도 굉장히 어렵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봤을 때는 그냥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러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러 간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을 시켜주셔야 돼요. 네, 물론 당연히 시의원이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그리고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거든요. 네, 근데 왠지 저 사람이 뭐 의원이라고 하면 뭐 관공서에 있다라고 하면 왠지 더 어렵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벽을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니까 저희한테 이 일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블로그부터 다시 개설을 했었어요. 개인 블로그요? 네, 개인 블로그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계속해서 썼던 이유가 혹시라도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걸 바꿔달라고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우선은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공개를 하려고 했었고요. 네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던 행사라고 하면 사실 시의원들은 가서 봐야 해요. 그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능한 한 많은 곳을 가서 그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잘 치르고 있나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의무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관련한 행사들도 많잖아요. 청년 관련한 행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 행사들을 또 찾아다녔어요. 이제 의아해 하셨던 거는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치인들이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옛날처럼 뭔가 투쟁을 하거나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났다고 봐요. 시의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투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당론에 따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시민들한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런 정말 작은 사업부터 해서 미래를 보는 과정들까지 그 과정들을 시의원들이 공부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800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들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한 번 더 겪어보고 경험하고 또 공부해서 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정말 정확하게 해내도록 우리가 쓴 돈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예산들이 정말 쓸모있게 들어가도록 정말로 직업 윤리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예산이라도 네, 그게 소수에게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다문화든 장애인이든 네, 이런 작은 예산들이라고 해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공부와 그리고 시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아주 좋은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떨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의회가 멀지 않다는 거를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것 같고요. 또 의원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노력하고 계시는지 단편적으로나마 이제 인터뷰로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서 만약에 의원들이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진행되는 회의나 이런 것들에 모니터링 신청을 해서 참관인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또는 공주시 의회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나와 있는 5분 발언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또는 세세하게는 내가 키워드 검색이나 그 의원 이름을 검색을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자세히 보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조금 더 가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계속 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꼭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